충격, 비보, 대한당 은병도 대선 후보 오늘 새벽 4시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사망.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왜? 무슨 일인데? 혜원이 좀 불러. 뭐 시킬 일 있어? 내가 해줄게. 나한테 얘기해. 아니 잔말 말고 빨리 좀 불러. 알았어. 야, 혜원아! 혜원아! 거울에 왜 깨져 있지? 좀 갈아야겠네. 혜원아! 노크도 안 하시고. 쏘리. 그건 쏘리인데 저 오빠가 버럭해서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너 찾으신다고. 은희원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려서 이준모가 교도소행이야. 은병도가 죽어버렸으니 차상범의 수족 같은 비리검사 패거리들 때려잡을 계획도 물거품이 됐고, 이준모는 꼼짝없이 20년 구형받은 대로 실형받게 생겼어. 은병도 의원 죽었어? 왜? 언제? 어떡해. 웬일이니? 은병도 의원 지병도 없었다는데? 혜원아, 그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버님 죄송해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떡하죠? 애초부터 무모한 계획이었어. 이준모 대표는 왜 정치판까지 끌어들여서 일을 크게 만들어? 일을 크게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배도은이가 간호사 살인 누명 대신 써줘야 혜원이 간이식 수술해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거지. 그래도 다른 방법 찾아서 이식받았어야지. 비리 검사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한 은병도 의원만 믿고 허위 자백한 이준모 그 사람 너무 무모하고 자만하기까지 했어. 세상에 어디 자기 뜻대로 굴러가니? 그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어? 공여자는 안 구해지지. 혜원이는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요단감이 코앞인데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이준모 대표 어떡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준모 인생이 다 망쳐졌어요. 어떡해. 자책은 나중에 하고, 이준모 대표 빼낼 방법이나 찾아야지. 저기 말이야. 민자영 여사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빌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니야? 이준모 대표 구하려면? 은희원 장례식장에 가서 은병도 의원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부터 만나봐야겠어요. 전 백 변호사님 면담하고 준모 그 사람 만나러 가야겠어요. 많이 당혹하고 있을 거예요. 내 핸드폰 어딨지? 가져왔는데. 혜원아,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부터 가라앉혀. 어떤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겁먹지 말고 마음부터 담대히 갖자. 준모 그 사람 누명 벗기기 위해서라도 내 모든 걸 다 걸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지 않을 거예요. 준모가 허위 자백을 하긴 했지만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는 건 민자영한테 매수된 강도경 검사의 명백한 편파 구형이잖아요. 물론 편파 구형이 맞지.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배도은이 불러준 대로 쓴 자백서지만 이준모 대표가 우발적인 살해를 했다고 진술한 것도 맞고, 실제로 진범인 배도은도 우발적인 살해를 저질렀고. 선배, 지금이라도 준모가 허위 자백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돼요. 아무리 허위 자백이라도 지금 이준모 대표 집에 배도은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가 완벽하게 있다는 게 그게 치명적인 문제야. 배도은이 조작한 증거, 검찰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재판부에 제출한 지 오래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라도 하긴 해야지. 근데 혜원아, 이 검사가 기소를 때리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1% 미만이야. 배도은이 던진 미끼 이준모 대표가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심플한 사건도 아니고. 게다가 강도경 검사 뒤에 민자영이 딱 버티고 있잖아. 뒤집기 힘들지도 몰라. 그럼 어떡해요. 준모가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된다면
제가 간이식 받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사 봤어요. 은병도 의원 죽었다는 기사. 이준모 대표 꼼짝없이 20년 징역 살게 됐네요. 우리 재판 준비 철저히 해야지. 정신들 바짝 차리자. 한 번 기소되면 빼박인데 그냥 이동숙 간호사 살인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인정을 하라니요? 나 살리려고 허위 자백한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준모 대표가 허위 자백했다지만 자백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압박과 강요에 의한 자백도 아니었고. 압박과 강요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니요. 배도훈한테 압박당하고 강요당한 건 그럼 뭐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비틀어서 들으세요? 난 현실을 직시하자는 뜻이에요. 냉정히 말해 억울한 심정 알지만 이준모 대표님 무죄 선고받을 확률? 없어요. 아이 저기 그래서 은병도 의원이 이번에 이준모 대표 누명쓴 사건을 본보기로 뒷거래로 편파 구형하고 권력과 유착한 쓰레기 이 법조계 인사들 다 쓸어버리려고 한 거잖아. 그게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최 변호사님이 말하는 현실적인 거라는 게 준모가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인정하라는 건가요? 왜 함께 싸워줄 생각은 안 하고 힘 빠지는 소리만 하세요? 스스로 덫에 빠져놓고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고 섭섭해만 하는 건 너무 감정만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감정을 앞세우지 않을 수 있겠냐? 넌 어떻게 말을 해도 난 변호사로서 조언한 거라고요.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변호사의 조언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우리 편이 돼서 희망적인 계획과 대안을 내세워주는 거라고요. 저랑 같이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 최 변호사님은 주모 사건에서 빠지세요. 저 혜원아, 네 뜻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감정을 조금 가라앉힐 필요도 있어. 그리고 최민주, 말하는데도 방법이라는 게 있어. 네 야박스러운 말투도 그렇고 이혜원 대표 감정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따박따박 법리만 얘기할 수가 있어, 매몰차게. 선배야 이혜원 대표와 친하니까 이혜원 대표 기분까지 맞춰주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혜원 대표 기분 맞춰주려고 변호사 된 거 아니에요. 속 뒤집으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너무 말을 막 던지시네. 누가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감정 안 맞춰준다고 성질 부리는 건 대표님이시잖아요. 야, 이혜원 대표 작업 그만하고 너 잠깐 나가 있어. 내가 왜요? 사주신 게 불편하다고 나가 있으라고 하면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선배야말로 일에 사적인 감정 좀 그만 앞세워요. 이혜원 대표 일이라면 벌벌 떠는 선배 꼴! 못 봐주겠으니까. 형, 네가 좀 참아라. 이 최민주 이거 나쁜 애는 아닌데 인정머리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저희 개 미쳤어? 여길 왜 와? 안 미쳤어. 너 보려고 왔어. 너한테 인정머리 없단다. 응? 백변 너한테 1도 관심 없어.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YG에 있는 거야? 어? 최 변호사가 끌고 가는 저 남자. 익숙하고 기분 나쁜 저 뒤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비행기는 왜 안 탄 건데? 약속이 틀리잖아. 너랑 했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내 알 바 아니고 약속대로 비행기 타. 원하는 거 지어줬잖아. 배동은 과실치사 증거인 생수병 뚜껑 때문에 오빠가 배동한테 큰 소리 치고 있잖아. 언제까지 양아치처럼 살 건데? 양아치처럼 살기 싫어서 한탕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오빠 계획대로 되면 이혜원이 백변한테 그딴 취급 안 당하고 YG에서 월급 안 받고도 간지나게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놈의 한탕 소리 좀 집어치우고 제대로 살아. 나 생각보다 입 무거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최 변호사가
최 필서 동생이란 사실 난 알고도 모르는 거니까. 앉아. 같이 점심 먹자고 찾아간 거야. 네가 내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왜 날 또 끌어들이는 건데? 우리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혜원을 싫어한다는 공통점. 아닌가? 이혜원, 걔 친한 사람들 꼭 갈라놓잖아요. 최민주 변호사도 당했으면서. YJ 들어오기 전에 선후배 사이로 백성윤 변호사하고 스스럼 없이 지냈다던데 이제는 이혜원 때문에 거리감 생겼잖아요. 야구르지 않아요? 설쳐대는 이혜원 같이 주저앉히는 게 어때요? 분풀이할 수 있는 기회라 후련할 텐데. 우리 애원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새 달려왔네. 그래. 은병도 의원님 돌아가셨다는 얘긴 교도관한테 전해 들었어. 세상 참 보기 드문 분이셨는데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 따뜻하셨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꿈꾸셨던 분이셨는데 결국에 그 뜻 이루지 못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빈소도 못 찾아가 보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해. 근데 그분 죽음보다 준모 너 무혐의로 나오게 할 계획이 다 틀어져서 너무 아찔해. 이제 어떡해. 모든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 그 책임을 준모 네가 왜 지냐고. 네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 때문에 갇혀서 꼴이 이게 뭐야.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와.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달라고 했잖아. 나부터 위로하려고 하지 마. 괜찮은 척하는 모습 보면 내가 더 힘들어. 차라리 화를 내. 나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됐다고 나한테 원망이라도 하라고. 원망? 한 팀인데 원망을 왜 하냐 이 바보야. 그러니까 마음 가라앉혀. 그래야 생각 정리가 돼. 곧 재판부에서 실형이 내려질 거야. 민자영이 하수인 강도경 검사 말고 우리 담당 판사까지 손을 썼을까 봐 걱정이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지. 이제 반박 증거들 확보할 거야. 허위 자백인 만큼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승산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명분, 능력, 의지, 상황이 받쳐줘야 된다는데 참, 그 상황이 틀어져 버렸네. 그런 표정 짓지 말라니까. 지금 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은병도 의원과 손을 잡지 않았다고 해도 혜원이 널 살리기 위해선 배도원과의 거래 받아들였을 거야. 그러니까 운이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상황 탓하지 말자. 백 변호사님이 재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어. 실력 있는 변호사고 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 지금 백 변호사님 백방으로 뛰어다녀. 방법 찾아낼 사람이야. 알아? 믿어. 혜원아, 내가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알아? 수감 방 쪽 창문 사이로 나무 한 그루가 보여. 여기 있는 게 너무 무료해서 가끔 그 나무를 쳐다보곤 해. 근데 어느 날 그 나무에 나뭇가지가 하나 부러져 있는 거야. 궁금했지. 저건 누가 부러뜨렸을까? 사람이 부러뜨렸을까? 바람에 부러졌을까? 그리고 며칠 뒤에 보니까 그 부러진 나뭇가지 사이로 새 잎이 돋아나 있더라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마치 그 모습이 새 이파리가 돋아난 걸 기뻐하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 그 부러진 나무는 지금도 꿋꿋하게 잘 서 있고. 혜원아, 걱정하지 마. 나 견딜만 해.
이준모가 허위 자백할 때부터 이미 은병도라는 사람하고 손잡고 민 여사님 사람 찍어버릴 빅픽처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당 재판부 이미 포섭해서 강 검사님이 구형한 징역 20년 받는 거 100%라는 거죠? 저야 민 여사님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하죠. 이제 우리 손에 5천만 불만 쥐어지면 그동안 이혜원한테 당한 치욕 조금은 씻겨지겠죠. 물론 시작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5천만 불 손에 넣어서 제가 쓸모 있었다는 거 증명해낼게요. 네. 그러니까 이준모가 지 스스로 미끼가 돼서 편파 구형 이슈화시키고 권력 남용하는 부정부패 공직자들 은병들을 통해서 근절시키려는 그 정치적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잖아. 가 이준모 대범하게 놀았네. 생각만 해도 오싹해. 만약 은병도가 죽지 않았으면 재수사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난 허위 자백 교사, 증거 조작, 위증까지 가중처벌 당해서 평생 교도소에서 썩었을 거 아니야. 민 여사님 말대로 천운이 따랐어.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그 일들 그 요리조리 피해 나간 거 보면은 너는 진짜 사주팔자 하나는 타고났어. 그러니까 네 동생 최민주나 핸들링 잘해. 한쯤은 넘어온 것 같은데. 걔가 승부욕이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 됐겠지. 이제 백변이랑 사이 좀만 더 틀어지게 만들면 아마 꼬라지 제대로 부릴 거야. 참, 네 동생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그늘 있던데? 옥신각신 싸우면서 우리가 달동네에서 컸지만 우애는 있었어. 여기까지. 그 남의 가정사는 더 이상 묻지 마시고. 남의 가정사에 관심 없어. 어디 가게? 집에 좀 찾을 물건이 있어서. 누구 집? 아우 참. 아우. 혜원이는 뭐하러 불러? 경황 없는 애를. 아이, 당신이 하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혜원이를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했지.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칠째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겨우 미움 한술 뜬 것도 토했잖아. 어디가 탈이 난 건 확실한데 이 뭐 병원을 가봐야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여러모로 너 상황 어려운 것도 아는데 내가 불렀다. 미안해. 아유, 잘하셨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요. 너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아, 빨리 집에 가. 아이, 당신 병원부터 가자고. 혜원이 가면 간다고. 약속했다. 아우, 내가 진짜 당신 오지랖 때문에 못 산다. 어? 이식 수술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조심해야 되는 애를 왜 부르고 난리야. 아우, 전 괜찮아요. 이식도 잘 됐고 합병증도 없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한테 고맙다 인사해야지. 네가 무슨 낯짝 우리 여기로 와? 내 물건 찾으러 왔어. 뭐? 아이고, 괜찮아? 저거 좀 쫓아내. 인간 같지도 않은 저거 내 눈에서 좀 치워. 야, 너 꼴보기 싫으니까 좀 나가. 이제는 네 엄마도 잡을 작정 있냐? 이혜원한테 완전히 달라붙어 나만 몰아내시겠다? 그래. 그럼 어디 작당들에서 잘들 살아봐. 혜원아! 너 상대하지 마. 저 괴물 같은 거 상대하다가 너 잘못될까 봐 나 겁난다. 아이, 상대할 가치도 없어. 아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걱정 마세요. 상대 안 해요. 엄마, 병원에 꼭 가보세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나 신경 써. 저 가요. 물 끼얹고 따기 때리고 머리채 잡고
그런 식상한 거 안 하고 그냥 가? 비켜. 나한테 감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 해야지. 뻔뻔하게. 부남 머리 끝까지인가 본데 참아. 수술한 거 덧날라. 그럼 감옥에 있는 이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지 인생 담보 잡아 널 살린 건데. 입 다물어.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이준모가 그린 빅픽처 완전히 꼬여버려서 역대급 위기인데 너네 방법 없어. 그냥 당해야지. 아직 안 끝났어. 네가 망친 그 사람 인생 내가 반드시 되돌려놔. 내가 망친 게 아니라 네가 망친 거지. 너 사람 인생 망치기 전문이잖아. 내 인생도 네가 망쳐. 이놈의 집에 연근 차니까 왜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맞으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네. 근데 엄마도 늙었다. 기운이 옛날 같지가 않아. 나랑 죽자. 베란다로 같이 뛰어내려서 나랑 같이 죽어. 좋아. 누가 사는 게 재밌는 줄 알아? 거지 발사기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나 도박쟁이인 엄마, 날 버리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친아빠, 내 등골만 빼먹으려는 계부, 내가 악착같이 잘 살려고 할 때마다 다 상심시키고 방해하는 언니까지. 다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날 못 잡아먹어 한다리야. 남 탓하는 소리 좀 그만해. 그래, 나나 죽은 네 아빠 그리고 네 계부 얼마든지 원망하고 해코지해도 돼. 근데 죄 없는 네 언니 좀 가만 좀 두라고. 너 나랑 경찰서 가자. 가서 네 죄 다 얘기하고 자수해. 네가 한 짓 다 밝혀. 너 때문에 깜빵간 이준모 그 사람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얼른 가자, 얼른 가. 미쳤어 이거 나. 아 여보, 이러다 당신 쓰러져. 안 돼, 얼른 가. 아 여보. 나가. 다시는 이주환에 발들이지 마. 걱정 마. 다시는 이 집구석 안 찾아와. 여보 해야지. 갑자기 오한이 들고 열이 났어요. 아주 복통도 좀 심했고요. 혈액 검사 결과 뭐 큰 이상은 없어서 다행히 합병증은 아닙니다. 단순한 바이러스성 감염인데 이식 이후에 발생하는 흔한 증상이에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선배. 혜원아, 안 좋은 소식이야. 민자영이랑 작당한 패거리들이 재판 날짜 좀 전에 갑자기 내일로 바꿨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떡하죠? 내일 당장 이준모 대표한테 검찰이 구형한 20년 징역형에 대해서 판결한다는 건데 민자영의 일당이 무슨 수를 꾸미려고 이러는 건지. 피고인은 피해자 이동숙을 살해 후 연인이었던 배모양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배신감을 느껴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자백했다. 교제 당시에 쓰던 칫솔, 컵 등에서 배모양의 지문과 DNA를 채취해 범행 도구였던 포크 수저에 묻혀 가짜 증거를 만들었고 익명으로 거짓 제보하였다. 결국 죄 없는 배모양이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집안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왔고 배모양의 증언 또한 있었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법정은 판단한다. 살인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누명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자백을 허위라고 번복해 사건에 혼란마저 주었다. 더욱이 누명을 씌운 배모양을 위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기망적인 태도는 법정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권고 형량의 상한을 벗어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 주문. 피고 이준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민정이 언론 플레이에서 항소 물거품 시키려고 기레기들 모은 것 같다.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 보도해서 크게 이슈되면 우리가 역공격할 수도 있어. 다툼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데 괜찮겠어? 상관없어요. 준모만 살릴 수 있다면 난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이준모 씨, 실형 20년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항소하실 겁니까? 이준모 씨 변호인은 허위 자백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그 이동숙 간호사를 살해한 범인 대신 누명을 쓰고 이준모 씨 연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던데 그 연인이 YJ 전 대표 이혜원 씨 맞죠? 항소하실 겁니다. 심정이 어떠세요? 관계에 대해서 비켜주세요. 이혜원 씨 맞으십니까? 허위 자백이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인터뷰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 인베스트먼트 한국지사장 이준모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20년이면 50살이 넘어서 나오겠네. 이혜원 옥바라지. 그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려나? 근데 이준모 걔가 성실해서 이 모범수로 좀 빨리 나올 수는 있어. 맞아. 다음 기사 읽어봐. 살인사건 범인 이준모 비전 인베스트먼트에서 결국 파면. 아, 그건 당연한 기사고. 다른 거. 명령하지 마. 사모펀드계의 대가 이준모의 가려진 얼굴 스토커. 이준모한테 네가 적어준 그 자백서 쇼킹하긴 했다. 나 이주모는 오랫동안 배도원을 사랑했다. 이거 쓸 때 나 떨렸다? 알지? 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다음. 이준모의 허위 자백 주장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 이 돈의 위력이라는 거 말이야. 매우 뷰티풀하지 않니?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잖아. 그 690억 우리 손에 있으면 그깟 법관이 문제겠어?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발밑에 두지? 이심 재판부도 이준모 징역 20년 선고. 이동숙 살인사건 뒤에 감춰진 치정의 전말. 이준모의 두 여인. 알고 보니 자매.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이준모 대법원에서도 징역 20년 확정 예상. 기사 볼래?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이준모 대표한테 안 가? 가야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보자고 했어? 보자고 했으면 용건을 말해. 우리가 길게 앉아서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 막다른 골목에 서니까 답이 나오네. 5천만 불, 690억 더 줄게. 내 앞에 줄을 설 건지 말 건지.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는 얘기야? 작정하면 못할 것도 없죠. 배도훈이 날 필요로 하는데. 난 준모 인생 걸고 수작 따윈 안 부려. 그 사람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이 거래 성립될 수 없지.